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을 철군하려 했지만 돌연 철군을 보류시켰습니다. 기한대로 모두 철군시켰다가는 자신의 임기 내 아프간이 탈레반에 넘어가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그런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에 맞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아프간이 탈레반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미국의 패배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 결과 오바마의 퇴임 직전 아프간에는 미군 8,5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물론 이것은 한때 10만 명이 주둔했을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그 역시 아프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했습니다. 그의 아프간전 공약 역시 미군의 조기 철군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 임기 중에 아프간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철군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트럼프 임기 초반에 아프간 정책은 적극적인 개입은 회피했으며, 그렇다고 원하던 완전 철군에도 제동이 걸렸던 오바마 정부의 말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한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프간의 전황은 탈레반의 춘계 공세가 상당했는데, 미국은 실전에서 처음으로 그 강력하다는 모압 폭탄까지 써가며 탈레반을 저지했지만 현재의 상황을 간당간당 유지하는 것이 겨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과 언론들이 군사작전의 목표는 탈레반의 진압이 아니라 협상이다라며 트럼프를 압박해왔죠.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 전장에서는 탈레반에 질려버린 미국이 발을 빼려는 모습까지 베트남 전쟁 말기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으니 미국이 아프간전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내가 왜 전임자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하나 하는 등의 하소연, 이것은 전부 오바마 때문이다 라는 식의 전임자 탓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언론들이 표현하기를 그 자신감 넘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아프간에 대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하죠. 미군 병사 2명이 탈레반의 부비 트랩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사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굳이 왜 이 사건을 크게 언급하냐면 그동안 구상해오던 트럼프 정부의 아프간 전략을 이제서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최소한 대통령이 아프간전의 전략 변화를 직접 발표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8월에 들어 트럼프에게도 직접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은 아프간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던 트럼프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트럼프의 분노는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될 정도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갔으며 트럼프는 사령관이었던 니콜슨 장군을 파면시키려 했지만 참모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트럼프 행정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그동안 구상해오던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게 되죠.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군 기지에서 했던 트럼프의 연설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거창하고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발표한 새로운 아프간 전략은 오바마 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I've said it many times. How counterproductive it is for the United States to announce in advance the dates we intend to begin or end military options. We will not talk about numbers of troops or our plans for further military activities. 2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바마 때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 사전에 미리 알리거나 군사작전에도 여러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장에도 맞지 않았고 탈레반도 같이 도망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여러 제약들을 풀겠다는 것이었죠. 이것 말고도 오바마는 병력을 10만 명까지 동원하여 빠르게 아프간전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전세를 뒤집지 못하자 일정에 맞춰 아프간에서 철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임기 말에는 병력 철군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떨까요? And as we know, in 2011, America hastily and mistakenly withdrew
from Iraq. As a result, our hard-won gains slipped back into the hands of terrorist enemies. But to prosecute this war, we will learn from history. A core pillar of our new strategy is a shift from a time-based approach to one based on conditions. Conditions on the ground, not arbitrary timetables, will guide our strategy from now on.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 이라크전의 철수까지 예로 들면서 오바마처럼 기한을 받고 철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2년에 이라크전이 마무리되자 미군 대다수가 철군하면서 이라크 내 반군과 테러 단체들이 급속하게 퍼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리고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My original instinct was to pull out. But all my life, I've heard that decisions are much different when you sit behind the desk in the Oval Office. So I studied Afghanistan in great detail and from every conceivable. 이렇게 하여 그해 11월에는 미군 4천여 명이 추가로 증파되는데 2014년 오바마의 완전 철군 결정 이후 새롭게 파병이 된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죠. 당시 아프간 내 미군이 9,000명이 좀 안 됐는데 4,000명이 증파된다는 것은 꽤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시절 10만 명으로도 제압하지 못했던 탈레반이 고작 15,000도 안 되는 미군에게 제압될까요? 이 정도의 전력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제 와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근본적으로 다가올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조건에서 미국은 꽤나 성과를 내긴 하는데요. 탈레반의 자금줄이 되는 여러 마약 시설들을 파괴한다든지 탈레반의 지휘관들을 사살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까지만이고 이거 이상으로 아프간전을 확전시키는 것은 꺼려했다는 것이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는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미국이 공세로 전환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트럼프의 아프간 발표 이후에도 아프간의 전황은 항상 뒤바뀌어왔고 평화협정 이후에도 혼란은 가중되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이 소소한 성과는 얻어도 전황 자체는 뒤집을 수 없었던 것이고 트럼프도 현실에 타협한 것입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오랫동안 서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번 자초되다가 다시 열리기를 반복하던 평화협정은 카타르 도하에서 협정을 맺으며 완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평화협정은 미국이 사실상 탈레반에게 아프간을 떠넘기고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탈레반은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IS나 알카에다 같은 무장 조직들이 공격에 아프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이대로 가면 아프간 정부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이 시점에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었으니 여기서 미군까지 빠진다면 아프간 정부의 미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이후에도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은 급증하는데 그럼에도 합의에 따라 시간에 따라 미군의 철군은 계속되었고 결국 1차 감축안인 8,5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해인 2021년 5월 1일까지만 철수하면 되는데 거세지는 탈레반의 공세를 생각하면 8,500여 명은 유지하고 2차 감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본 바 분명히 그해 10월까지 아프간에는 1차 감축안대로 8,500명의 미군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엇이 급한 건지 고작 임기 한두 달 남기고 다시 무리하게 미군을 철군시키는데 그의 임기 마지막 달에는 고작 2,500명의 미군만이 아프간에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트럼프는 급격하게 2차 철군을 감행했을까요? 트럼프의 속내는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모든 미군을 철군시키고 싶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열리는 대선에서 재선이 달려있으니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철군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 철군으로 아프간이 위험에 빠진다면 재선도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저는 트럼프가 자신의 2020년 대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2024년에 있을 대선에서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무리하게 철군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임기가 고작 5일밖에 남지 않은 그날에도 트럼프는 철군에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후임자인 바이든을 연맥이는 것이고 아프간 정부의 운명은 역대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성과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결국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바이든과의 책임 떠넘기기로도 이어지게 되죠. 10조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은 더 이상 대대적인 전력을 투입할 여유도 없으며 중동에 집중하던 세계 전략은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역시 한때 성과를 내보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그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발을 뺀 것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시절 부통령을 지냈으며 수십 년 동안의 상원의원 시절에는 주로 외교위에 소속되어 외교안보에 식견이 깊었던 바이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는 트럼프와는 달리 외교안보에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죠. 바이든 시대의 아프간전은 4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아프간전이 다 끝나가다 보니 미국 내의 상황 전개를 주로 다루게 되었고 시청 감사합니다.